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와우와우 시네마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AFI 미국 영화연구소가 선정한 헐리우드 은막의 전설, 남자 배우 13위는 존 웨인입니다. 그는 공작이라는 애칭으로 20세기 미국인들에게 사랑받았던 영웅이며 서부 영화의 상징으로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미국인의 정신의 화신으로 불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영화배우의 생애와 그가 출연했던 수많은 명작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존 웨인은 헐리우드의 전설적인 배우로 서부 영화의 아이콘이자 미국의 상징적 인물입니다. 역마차와 수색자 같은 영화에서 보여준 그의 강인한 남성성과 카리스마를 지닌 그는 서부극과 전쟁 영화에서 헐리우드 황금기를 거치며 주연을 맡아 인기 있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193cm의 큰 키와 장대한 체구로 서부 영화와 전쟁물에 다수 출연하며 얻은 마초적인 이미지로 가장 미국적인 배우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의 경력은 1920년대 무성영화 시대부터 미국 뉴웨이브 시대까지 번성했으며 142편의 영화와 37편의 텔레비전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최고의 흥행 수입을 올린 사람 중 한 명이었고 당시에 다른 많은 중요한 헐리우드 스타들과 함께 출연했습니다. 2023년 AFI 미국 영화 연구소는 존 웨인을 고전 미국 영화의 가장 위대한 남성 스타 중 한 명으로 선정했습니다. 존 웨인은 1907년 5월 26일 미국 아이오와주 윈터셋의 사우스 세컨드 스트리트 224번지에서 메리언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모리슨 가족은 원래 스코틀랜드 아우터 헤브리디스 제도의 루이스 섬 출신이었습니다. 존 웨인의 가족은 캘리포니아주 팜데일로 이민을 갔고 1916년에 그의 아버지가 약사로 일하던 글렌데일의 이사벨 스트리트 404번지로 이사해서 살았습니다. 존 웨인은 글렌데일에 있는 윌선 미들 스쿨에 다녔으며 10대 시절 그는 헐리우드 스튜디오에서 말발굽 관리를 하는 직원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글렌데일 유니언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학업 성적과 미식 축구 선수로 활약하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남부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미식 축구 장학금을 받아 입학했으나 부상으로 운동선수로서의 꿈을 접고 영화 산업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서부 개척 시대 이야기와 모험담에 매료되었으며 이는 이후 경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USC 경기 티켓을 무성 서부 영화 배우 톰 믹스에게 준 코치 존스에게 호의로 잔 포드 감독과 탐 믹스는 존 웨인을 영화 소품 담당자 겸 엑스트라로 고용했습니다. 존 웨인은 나중에 자신의 걷기, 말하기, 페르소나를 톰 믹스와 절친한 친구였던 와이엇 어프와의 친분에서 기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존 웨인은 곧 단역으로 캐스팅되어 대부분의 배역을 제공한 존 포드 감독과 오랜 우정을 쌓았습니다. 이 기간 그는 1926년 영화 바델리스 더 매그니피션트에서 가드라는 조연을 맡아 출연했지만 크레딧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존 웨인은 폭스 필름 코퍼레이션에서 단역으로 일하는 동안 듀크 모리슨이라는 이름으로 단 한 번 1929년 워즈 언드 뮤직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라울 월시 감독은 존 웨인이 소품 담당자로 일하면서 스튜디오 가구를 옮기는 모습을 보고 1930년 더 빅트레일 영화에서 첫 주연을 맡도록 캐스팅했습니다. 당시 월시는 폭스 스튜디오의 윈필드 쉬안 사장에게 존 웨인이라는 예명을 제안한 이후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더 빅트레일 영화는 숨막힐 듯 아름다운 풍경을 활용하기 위해 표준 35mm 버전과 혁신적인 카메라와 렌즈를 사용하는 새로운 70mm 그랜저 필름 두 가지 버전으로 촬영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본 많은 관객이 일어서서 환호했지만 당시에는 와이드 스크린 프로세스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극장은 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에 결국 이 영화는 엄청난 흥행 참패로 여겨졌지만 현대 비평가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 빅트레일 영화의 상업적 실패 이후 존 웨인은 컬럼비아 영화사가 제작한 1931년 더 디시버를 포함한 A급 영화들에서 단역 배우로 전락했는데 그는 시체 역을 맡았습니다. 1933년 북아프리카의 프랑스 웨인 부대 군인이 주인공인 알렉산드르 듀마의 원작을 바탕으로 한 영화 삼총사에 출연했습니다. 존 웨인은
1930년부터 1939년까지 약 80여 편의 저예산 서부 영화에 출연하여 자신의 이름을 제목 위에 올려 주연을 맡았는데 대부분은 마너그램 픽처즈 제작사와 매스컷 픽처즈 코퍼레이션 제작사의 연재물에서였습니다. 1933년 라이더즈 어브 데스터니 영화에서 그는 더빙을 통해서였지만 영화 속에 노래하는 카우보이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존 웨인은 스턴트맨들에게 승마와 기타 서부극 기술을 전수받았습니다. 그 당시 스턴트맨 야키마 카누트와 존 웨인은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스턴트와 화면 속 주먹 다짐 기술을 개발하고 완성했습니다. 존 웨인이 초기 저예산 서부 영화에서 공로를 인정받는 주요 혁신 중 하나는 선한 사람들이 항상 깨끗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당만큼 설득력 있게 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서부 영화에서 영웅은 항상 깨끗하게 싸워야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 이후 존 웨인의 두 번째 돌파구는 1939년 존 포드 감독의 역마차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역마차를 타고 위험한 아파치족 거주 지역을 지나는 다양한 여행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오랫동안 서부극 장르를 초월하는 중요한 작품으로 인정받아왔으며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영향력 있는 영화 중 하나로 널리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마차는 논란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서부극과 마찬가지로 이 영화에서도 아메리카 원주민을 야만인으로 묘사한 부분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역마차는 비평적으로나 흥행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존 웨인은 주류 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존 웨인의 첫 칼라 영화는 1941년 셰퍼드 오브 더 힐스이며 오랜 친구 해리 캐리와 함께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듬해 그는 세실 비드밀 감독의 유일한 테크니 컬러 영화 1942년 리프 더 와일드 윈드에 출연하여 레이 밀랜드, 폴렛 고다드와 함께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는 그가 가치관에 의문을 품은 인물을 연기한 몇 안 되는 작품 중 하나였습니다. 존 웨인은 그 시대의 대부분 헐리우드 스타와 마찬가지로 더 헤더 하퍼 쇼와 더 라우엘러 파선즈 쇼와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또한 스크린 더렉터즈 플레이하우스와 럭스 레이디오 시어터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주로 자신의 영화 역할을 라디오로 재현하는 극적인 역할로 여러 번 출연했습니다. 1942년 6개월 동안 존 웨인은 영화 감독 테이 가니시 제작한 자신의 라디오 모험 시리즈 3 시츠 투 더 와인드에 출연했습니다. 존 웨인의 가장 인기 있는 배역 중 하나는 1954년 윌리엄 웰먼 감독이 연출한 어니스트 케이겐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하이 앤 더 마이티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는 영웅적인 부조종사 역을 맡아 폭넓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존 웨인은 1951년 플라잉 레더넥스, 1953년 아일랜드 인 더 스카이, 1957년 더 윙스 오브 이글스, 1957년 제트 파일럿 영화에서 비행사 역을 맡았습니다. 존 웨인은 존 포드 감독의 20년 동안 2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는데 그 중에는 1949년 그녀는 노란 리본을 달았다, 1952년 조용한 남자, 1956년 수색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수색자들은 그가 누군가를 순례자라고 부른 첫 번째 영화였으며 존 웨인의 가장 훌륭하고 복잡한 연기가 담긴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1956년 존 웨인은 비평가들에게 혹평을 받은 영화 정복자에서 징기스칸 역을 악명 높게 연기했습니다. 1958년 조지 고벨과 다이애나 도스가 주연을 맡고 헬 켄터 감독이 연출한 영화 나는 여자와 결혼했다가 로스앤젤레스에서 개봉되었습니다. 존 웨인은 이 영화에서 카메오로 출연했습니다. 그해 10월 존 웨인이 주연을 맡아 감독과 끝까지 갈등을 빚었던 존 휴스턴 감독의 영화 야만인과 게이샤가 뉴욕에서 개봉되었습니다. 감독은 일본풍의 영화를 만들고자 했지만 제작사가 시리즈 컷을 대폭 축소하고 편집하면서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존 웨인은 이 영화에서 평소 익숙한 카우보이 역이나 군인 역할이 아닌 외교관 역을 맡았습니다. 1959년에 서부극의 거장 하워드 호크스 감독의 리오 브라보 작품에서 존 웨인은 딘 마틴, 리키 넬슨, 앤지 디킨슨, 월터 브레넌 및 워드 본드를 포함한 조연진과 함께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는 서부극 장르의 최고 걸작 중 하나로 꼽히는 작품으로 단순한 선과 악의 대결을 넘어 고립된 상황 속에서 신념을 지키는 인물들의 우정과 전문성을 깊이 있게 다룬 작품입니다. 그해 존 포드 감독이 연출한 미국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한 서부 영화 기병대에서 존 웨인은 윌리엄 홀덴과 콘스턴스 타워스가 공동 주연을 맡았습니다. 하워드 혹스 감독의 리오 브라보와 함께 존 포드 감독의 기병대는 그 해를 대표하는 또 다른 걸작입니다. 기병대는 리오 브라보와는 정반대의 매력을 가진 작품입니다. 리오 브라보가 한정된 공간마을에서 버티는 이야기라면 기병대는 광활한 적진을 뚫고 나가는 역동적인 로드 무비 형태의 전쟁 영화입니다. 1960년에는 알라모 영화에서 존 웨인이 직접 제작 및 감독을 맡고 리처드 위드마크와 함께 주연으로 출연했습니다. 이 작품은 1836년 알라모 포위전과 전투를 다룬 미국의 서부 서사 전쟁 영화입니다. 그는 이 작품으로 최우수 작품상 부문에서 프로듀서로 오스카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해 존 웨인은 스튜어트 그랜저와 어니 코바치와 함께 헨리 해서웨이 감독이 연출한 노스 투 알래스카 영화에서 주연을 맡았습니다. 1961년 존 웨인은 마이클 커티즈 감독의 코만체로스에서 스튜어트 휘트먼과 공동 주연을 맡았습니다. 서부 영화계의 거장 밥 스틸, 귄 빅보이 윌리엄스, 헬의 캐레이 주니어 등이 크레딧에 오르지 않은 조연으로 출연했습니다. 이 영화는 마이클 커티즈 감독이 불치병으로 인해 영화 제작을 마치지 못하자 존 웨인이 감독을 맡았지만 그의 연출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1962년 존 웨인은 제임스 스튜어트와 함께 존 포드 감독의 리버티 발란스를 쏜 사나이에 출연했습니다. 이 영화의 역사는 진실보다 전설로 기록되며 문명은 정의와 법이 아니라 폭력과 희생 위에 세워진다는 주제로 전설이 사실을 대신하는 사회에 대한 비판이 핵심 주제입니다. 그해 5월에 개봉한 미국의 모험 로맨틱 코미디 영화 하타리에서 존 웨인은 아프리카의 프로게임 포수그룹의 리더 역을 맡았습니다. 하워드 호크스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테크니컬러로 촬영되었으며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탕가니카 북부에서 촬영되었습니다. 10월에는 가장 긴 하루에서 존 웨인은 대규모 앙상블 캐스트와 함께 기억에 남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 디데이에 대한 코넬리우스 라이언의 동명 논픽션을 기반으로 한 미국의 서사 전쟁 영화입니다. 이 작품은 비평가들의 극찬을 받았고 상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며 당시 흑백 영화 중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영화가 되었습니다. 제3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 영화는 작품상을 포함한 5개 부문에 후보로 지명되었고 흑백 촬영상 과 특수효과상을 수상했습니다. 1963년 존 웨인은 존 포드 감독이 연출한 미국의 서사 서부 영화 하우 더 웨스트 와즈 원의 한 장면에서 연기를 했습니다. 이 영화는 한 가족과 그 후손들이 수십 년에 걸쳐 미국 개척지를 탐험하고 정착하는 과정을 장대한 스케일로 그린 작품입니다. 서부 개척사는 헐리우드 최고의 서사 영화 중 하나로 널리 알려졌고 폭넓은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으며 큰 수익을 올리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제3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포함한 8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고 최우수 스토리상 및 각본상, 최우수 음향상, 최우수 편집상 등 3개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그해 6월 존 웨인은 리 마빈과 공동 주연을 맡은 그의 마지막 존 포드 감독의 작품인 모험 코미디 영화 도노반스 리프에서 주연을 맡았습니다. 같은 해 11월 존 웨인이 주연을 맡은 또 다른 영화 앤드루 맥레글런 감독의 맥린톡 영화가 개봉되었는데 다시 한번 모린 오하라와 함께 출연했습니다. 서부 코미디 영화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말괄량이 길들이기를 바탕으로 한 이 작품은 테크니컬러와 파나비전으로 촬영되었습니다. 1964년 존 웨인은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와 리타 헤이워스와 함께 해서웨이 감독의 서부극 서커스 월드 영화에서 주연을 맡았습니다. 1965년에 개봉한 미국의 종교서사 영화 위대한 이야기에서 존 웨인은 백인 대장의 짧은 카메오 역할을 맡았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탄생부터 승천까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재구성한 조지 스티븐스가 제작 및 감독을 맡은 이 영화는 대규모 앙상블 캐스트를 선보였습니다. 그해 4월 존 웨인은 오토 플레밍거 감독의 서사적 역사 로맨스 전쟁 영화 위험한 길로에서
커크 더글러스, 퍼트리셔 닐과 함께 주연을 맡았고 헨리 판더가 카메오로 출연했습니다. 이 영화는 1941년 12월 6일 밤부터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첫 해까지 미 해군과 장교들의 모습을 비교적 낭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그려냅니다. 이 영화의 방대한 서사 구조는 오토 프레밍거 감독의 작품들을 대표하는 특징입니다. 파나비전 영화 장비로 제작된 이 영화는 마지막 흑백 2차 세계대전 서사시 중 하나였으며 존 웨인의 마지막 흑백 영화였습니다. 그해 6월에는 딘 마틴과 함께 헨리 해서웨이 감독의 KT 엘더의 아들들에서 연기했습니다. 1966년 존 웨인은 커크 더글러스가 주연을 맡은 멜빌 쉐이벌슨 감독의 캐스터 자이언 섀도우의 카메오 역할로 출연했습니다. 1967년 존 웨인은 버트 케네디 감독의 전쟁 마차에서 주연을 맡았고 커크 더글러스는 두 번째 주연을 맡았습니다. 그해 하워드 호크스 감독이 연출과 제작한 엘 도라도는 로버트 미첨이 딘 마틴의 원래 역할을 맡은 리오 브라보의 부분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오랜 친구이자 술 취한 보안관이 물을 훔치려는 다른 목장주로부터 목장주와 그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고 상업적으로도 성공하여 북미에서 최고의 흥행 수입을 올렸습니다. 1968년 존 웨인은 레이 켈로그와 공동으로 베트남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된 유일한 주요 영화인 그린 베레모를 감독했습니다. 존 웨인은 당시 헐리우드가 베트남 전쟁에 대한 영화 제작에 거의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해 존 웨인이 앤드류 맥라글렌 감독의 헬파이터스에서 주연을 맡고 캐서린 로스가 조연으로 출연한 이 영화는 석유 굴착장치 화재를 진압하는 승무원에 대한 영화였습니다. 1969년 헨리 해서웨이 감독이 연출한 영화 진정한 용기에서 어린 소녀 매티 로스에게 아버지를 죽인 무법자를 체포하라는 의뢰를 받은 호그번 보안관과 텍사스 레인저 라 베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존 웨인은 자신의 강인한 영웅 이미지를 스스로 비틀고 풍자하는 듯한 유머러스하고 인간적인 결함이 가득한 캐릭터를 능숙하게 소화했습니다. 그는 술고래 애꾸눈의 늙은 연방 보안관 역으로 제4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생애 유일한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그해 11월에는 존 웨인이 주연을 맡은 또 다른 영화 앤드루 감독의 더 언디피티드에서 라크 허드선과 함께 출연했습니다. 미국 서부 영화이자 남북전쟁 시대 영화로 미국 남북전쟁 기간인 1860년대 멕시코에 대한 프랑스 제국의 개입을 둘러싼 사건을 다룬 작품입니다. 1970년 앤드류 맥라글렌 감독의 영화 치섬은 존 웨인이 주연한 고전 서부극의 마지막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1970년대 초 서부극의 쇠퇴기 속에서도 웨인은 명예, 정의, 개척 정신 같은 실존 인물 존 치섬을 모델로 한 정의로운 목장주가 부패 세력과 맞서는 이야기입니다. 전통적 미국 가치를 끝까지 지켜내며 노년의 영웅상과 서부 영화의 품격 있는 종언을 보여준 영화입니다. 그해 하워드 호크스가 감독과 제작을 맡은 서부 영화 리오 로보에서 존 웨인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남북전쟁 후 부패와 배신에 맞서는 정의로운 보안관의 복수와 정의 회복을 그린 작품으로 존 웨인이 노년의 영웅으로서 의리, 정의, 명예를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통해 고전 서부 영화의 마지막 영웅주의와 인간적 품격을 상징한 영화입니다. 1971년 조지 셔먼 감독의 마지막 작품인 테크니컬러 서부 영화 빅 제이크에서 존 웨인은 리처드 분과 모린 오하라와 함께 주연을 맡았는데 모린 오하라에게는 존 웨인과 함께한 마지막 영화이자 은퇴 작품이었습니다. 납치된 손자를 구하기 위해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나서는 노년의 총잡이 제이크 맥킨들리스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화해, 세대 간 갈등, 그리고 변해가는 시대 속에서도 변치 않는 정의와 책임감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비평가들의 극찬을 받은 히트작이었습니다. 1972년 존 웨인은 마크 라이델 감독의 서부 영화 카우보이에 출연했습니다. 이 영화는 존 웨인의 후기 서부 영화 중 가장 감동적이면서 상징적인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단순한 서부 모험이 아니라 세대 교체, 성장, 리더십, 죽음이라는 주제를 통해 존 웨인의 영화 인생 전체를 요약하는 작품으로 여겨집니다. 1973년
버트 케네디 감독의 영화 열차 강도에서 존 웨인은 앤 마그렛, 로드 테일러, 벤 존슨과 함께 출연했습니다. 존 웨인이 과거 기차 강도단이 숨긴 금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로 명예 회복과 정의 실현을 위해 모험에 나서는 인물들의 여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영화의 주제는 탐욕보다 의리와 신뢰를 중시하는 인간적 정의,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서부의 도덕적 가치입니다. 그해 6월 앤드류 맥라글렌 감독의 영화 K1 US 마셜에서 검은 모자를 쓴 강인한 법 집행관 역을 맡은 존 웨인은 조지 케네디, 게리 그라임스와 함께 출연했지만 흥행에는 실패했습니다. 1974년 존 웨인은 존 스터지스의 네오 느아르 범죄 영화 매큐에서 동명의 형사 역을 맡았습니다. 경찰 내부의 부패와 범죄 조직의 음모를 파헤치며 혼자서 진실을 밝혀내려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1975년 더글러스 히콕스 감독의 브래니건 작품에서 존 웨인은 조직범죄 조직의 우두머리를 런던에서 사냥하는 시카고 경찰 중위 짐 브래니건 역을 맡았습니다. 그해 10월에는 스튜어트 밀러 감독의 루스터 코그번 서부 영화에서 존 웨인은 캐서린 헵번을 주연으로 한 아프리카 여왕의 줄거리를 강하게 반영한 미국 보안관 루스터 코그번 역을 다시 맡았습니다. 1976년 존 웨인은 로렌 바콜, 론 하워드, 제임스 스튜어트와 함께 돈 시걸 감독의 슈티스트 서부 영화로 그의 실제 인생과 상징적으로 겹치는 죽음을 앞둔 마지막 총잡이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존 웨인의 마지막 영화 배역이었는데 주인공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고 존 웨인 자신도 3년 후에 암에 걸렸습니다. 존 웨인의 유작으로 실제 인생과 상징적으로 겹치는 죽음을 앞둔 마지막 총잡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서부극을 넘어 존 웨인의 생애와 서부 영화의 종언을 동시에 담은 영화적 유언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영화는 비평가들에게 극찬을 받아 전미 비평가 협회상에서 1976년 10대 영화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오스카상, 골든 글로브상,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 미국 작가 조합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첫째, 서부 영화 장르의 확립자로 존 웨인은 서부 영화의 이미지 자체를 설계한 인물입니다. 서부 남자의 표준 모델은 존 웨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둘째, 존 웨인은 미국 사회가 꿈꾸던 이상적인 남성상, 즉 전통적 남성성의 정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캐릭터는 당시 미국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국가적 아이덴티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셋째, 존 웨인은 단순히 배우로서 인기를 끌었을 뿐 아니라 영화 제작과 배급 구조, 산업에도 혁신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가 떠난 지 반세기가 넘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를 진짜 남자, 서부의 전설로 기억합니다. 카우보이의 그림자는 사라졌어도 존 웨인의 발자국은 아직도 미국의 헐리우드 거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유익한 정보와 좋은 댓글도 남겨두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